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모바일 프로그래밍 및 응용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기반이 되고 있는 언어인 자바의 문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바의 기본 문법 제어문들을 살펴보고 두 번째 시간에 객체 지향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바의 역사라든지 특징 이런 것들은 교재를 좀 보시고요. 현재 저희가 클래스 자바 파일부터 해서 즉 클래스 디자인부터 해서 그 실행 결과 확인까지 이클립스라는 개발 환경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클립스는 이 자바뿐만 아니라 각종 언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가서 설치하고 또 추가로 또 설치해서 꽂아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프로젝트 안에서 src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new 새로 생성을 하죠. 그래서 클래스를 새로 만들면 뭐뭐.java라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프로젝트는 해당된 워크스페이스에서 폴더로 만들어지고요. 그 폴더 안에 src 폴더가 있고 src 폴더 안에 자바 파일이 만들어지는 셈이 되는 거죠. 클래스를 만들 때 항상 메인 메소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메인 메소드가 있을 때는 메인 메소드를 체크하고 만드시면 보다 쉽게 타이핑 안 하고도 메인 메소드의 상단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으로 메인 메소드를 체크하고 들어간 그 클래스를 만들면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만들어지고 이 예제는 아주 적합하진 않죠. 뭐가 문제이냐면 그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좋은데 이 예제는 지금 소문자로 시작하고 있는 게 좀 적절하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플레이 버튼처럼 생겨진 이 가운데 플레이 버튼처럼 생긴 거 보이시나요? 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 결과까지 지금 터미널 환경에 콘솔이라고 써 있죠. 이게 지금 터미널 환경에서 실행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서 윈도우 개념, 즉 프레임을 띄워서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창의 개념으로 실행되지는 않고 있고, 즉 GUI를 만들고 있지는 않고요. 콘솔에서 실행되고 있는 화면을 보고 계시는 거죠. 변수 선언은 그 C 언어를 또 배웠던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int, float, double, chr, 캐릭터형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있고요. 특이한 장면은 char형에서 지금 한글을 쓰고 있네요. 2바이트 코드 체계라 그런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을 보게 되면 캐릭터형이 특이하게 2바이트 체계를 사용합니다. 유니코드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변수 이름도 솔직히 한글도 사용 가능합니다만 영어를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수형은 지금 인트형을 보게 되면 똑같이 4바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똑같다는 의미는 지금 제가 C 언어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공대에서 기본 교양 수업에서 C 언어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C 언어 수업이 이게 C 언어, 그 다음에 또 다른 C++라든지 대부분의 고급 언어에서 취하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 타입에서 정수형은 대부분이 4바이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수형에서 플로트형, 더블형,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쓰고 있고요. 불리언 타입이 존재한다는 거, true, false로 나타낸다는 거. 그 다음에 문자형에서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 타입은 아니죠. 스트링인데 앞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정확히 말하면 이건 클래스입니다. 스트링 클래스를 데이터 타입처럼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
데이터 타입은 아닌데 지금 데이터형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if문은 이제 판단문인데요. 기본 if문에서 if하고 조건식을 쓰는 거죠. 이 조건식에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true, false로 딱 떨어지는 그런 문장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관계연산자와 즉 비교연산자, 관계연산자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또는 논리연산자의 조합으로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if문의 변형으로서 이제 if else문이 있는데요. if 하고 나서 참일 때 그리고 else 하고 거짓일 때 씁니다. 자, 이렇게 중괄호를 통해서 블럭을 형성해 주고요. 그리고 else if가 많을 때는 else는 가까운 if에 쌍이 됩니다. 자, 스위치문일 경우에는 스위치하고 값을 여기는 어떤 값이 나오는데 여기는 조건식이 나올 수도 있고 산술값이 주로 산술 계산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단 조건이 있죠.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값은 반드시 정수형이어야만 합니다. 즉 실수로 나올 수 있는 값은 안 됩니다. 따라서 실수로 나올 수 있는 값이 나오는 수식이었다면 인트로 강제 캐스트 연산자를 써서 강제로 인트형이라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나올 수 있는 값들을 다 명시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스위치문하고 반드시 같이 쓰이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브레이크 문장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문장은 반복문을 탈출하는 문장 또는 조건문을 탈출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스위치문을 나가버리는 문장입니다. 지금 케이스 2에 적합해서 케이스 2로 왔다면 이 케이스 2의 문장을 수행한 후에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이 스위치문을 나가버리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는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지 않을 때 디폴트까지 내려와서 수행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게 되면 지금 int 타입으로 카운트를 85로 초기화를 시켜놨죠. 선언을 하고 대입을 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선언하면서 대입을 하는 것을 특히 초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if하고 count가 90 이상이면 장학생이라고 말하고 자 else if가 나왔습니다. 상위에서 말하는 if를 거짓으로 즉 부정하면서 다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물어보는 이 지점에서는 count가 60 이상이냐라고 했는데 이 지점에서 결국은 count는 90 미만 60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합격. 자, 그 다음에 else. 즉,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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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나갈 수 있는데요. if에 else else 나머지는 else 이렇게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러한 연산을 통하고 자, 스위치에서 점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인트로 다시 인트 점수를 선언하고 있는데 C 언어 같이 선언적 언어에서는 선언부에서 다 모조리 선언을 한 후에 시작을 해야 되지만 자바같이 선언적인 언어가 아닐 경우에는 도중에 선언을 하고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항상 말하는 것은 임시로 사용하는 변수 외에는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상단에 모두 선언하고 써라 이거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 같은 것은 중요하다 싶으면 상단에다 놓고 쓰는 게 좋겠고요. 자, 점수 같은 경우에 인트로 지금 선언해서 쓰고 있네요. 여기 지금 스위치문에 제가 이 가로 안에는 반드시 인트형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누기를 하든 곱하기를 하든 소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인트라는 정수에 들어가게 되면 다 잘려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점수는 인트형이 되니까 인트형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100, 90, 80 이렇게 단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카운트로 10으로 나눴잖아요. 여기 카운트는 지금 85점이었어요. 근데 85점, 뭐 95점, 93점, 72점 이런 점수들이 10으로 나누어지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8.5, 7.5 이렇게 되겠죠. 근데 7.5든 8.5든 10으로 나누면 그 8.5, 7.5가 되겠지만 그것들을 다시 10으로 곱하면
그러니까 제 말은 카운트가 지금 정수예요. 그죠? 자, 정수 나누기 10도 정수예요. 그러면 정수 나누기 정수는 8.5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8.5가 아니라는 거죠.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가 되기 때문에 8.5가 아니라 8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뭐 92도 10으로 나누면 9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0을 곱했으니까 9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과정은 전부 10점대로 잘라버리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93점도 90이 되고 그리고 84점, 85점, 86점 어떠한 점수든 간에 모두 80이 돼버리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주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00부터 90, 80, 70, 60 이렇게 나열해서 합격, 불합격을 지금 장학생 합격, 불합격을 나타내고 있네요. A학점, B학점, C학점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배열이라는 것은 이거는 참조형 자료 구조인데요. 일단 이런 걸 보시면 돼요. 배열에서는 연속으로 저장한다는 점, 그리고 배열은 하나의 이름으로 움직인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원소는 인덱스로 움직인다는 점. 또 하나,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주소를 가리킨다. 이거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배열은 참조형 변수입니다. 인트형, 플로트형하고는 다릅니다. 인트는 대입, 인트형은 그 장소가 확보되고 그 장소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라면 배열은 가리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1차원 배열은 지금 여기 보면은 U하고 객체처럼 찍어내고 있죠. 자, 자바에서는 객체 제한 언어인데 객체를 찍어낼 때 new 연산자를 쓰잖아요. 자, 이거는 원이라는 배열을 가리키는 그 변수를 선언한 거고요. 그 변수, 여기는 지금 new하고 4개의 정수형 배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4개의 정수형 배열을 이 원이라는 정수형 배열 그 참조형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0번지부터 시작하니까 첫 번째 방에는 10을 넣고 세 번째 방에 20을 넣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은 이렇게 대괄호 2개를 이용해서 3x4 배열이 만들어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름 또한 이렇게 2개의 배열 형태를 취해서 이름을 만듭니다. 배열을 선언하면서 바로 값을 주게 되면 이거는 초기화라고 하는데 3개의 값을 주게 되면 그 3개짜리 크기 3만큼의 크기를 가진 배열이 만들어지고요. 배열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배열 이름을 주면서 .length를 쓰게 되면 배열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문 같은 경우는 반복문, 자, 초기식, 중간, 조건은 마지막, 피니쉬를 할 수 있는 조건식, 그 다음에 증감식을 주는데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걸 주게 되고, 조건식이라는 것은 이 포문을 동작시키기 위한 조건을 주는데, 이 조건식이 참이면 이 블럭을 수행하게 되고, 거짓이면 블럭을 수행하지 않는 그런 조건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지원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식이 있는데요. 배열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변수를 하나 주게 되면 이 배열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변수에 담아서 이 블럭을 수행하는 그러한 포문도 있습니다. 그 반복문 중에는 화일문도 있는데요. 화일문은 그 반복을 수행하기 위한 그 3가지, 즉 반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포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초기, 그 다음에 조건, 증감이 있는데요. 이 3가지가 화일에서는 초기가 이 앞부분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은 여기 들어가는 화일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증감은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폼하고 화일의 차이는 뭐냐면 포문을 사용할 때는 몇 번을 반복할지 좀 횟수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구구단을 출력할 때는
9, 1은 9부터 해서 1부터 9, 9, 81, 9가 될 때까지 또는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한다.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증가시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입력을 받아서 입력을 받은 데까지 합계를 구한다. 그러면 입력 받은 데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합계를 구한다. 이런 것들은 그 경계값 몇 번을 반복할지를 알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포문을 이용하는 게 좋겠고요. 화해문은 반복을 몇 번을 수행해야 될지 확실히 알지 못할 때가 제일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로그인을 시도하는데 암호를 받습니다. 근데 암호가 맞을 때까지 계속해서 입력을 받아서 암호를 검사하고 맞으면 로그인 성공이라는 것을 이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암호를 몇 번 만에 맞출지를 알 수가 없죠. 또는 어떤 퀴즈를 맞추는 프로그램인데 그 퀴즈를 답안을 몇 번 만에 맞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포문보다는 화해문을 쓰는 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화해문의 조건식에 그 사용자가 입력한 답이 정답일 때까지 계속 돌게. 그래서 화해식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답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걸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참이면 다시 질문을 하고 또 검사를 하는 문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즉 포문은 정확히 몇 번을 수행할지 알고 있을 때, 기한을 알고 있을 때, 화해문은 몇 번 동작을 알기 힘들 때, 그럴 때 반복 처리하는데 좋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보시고요. 자, 변수는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역 변수는 모든 메소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특징이지만 주로 이제 일반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또는 지역 변수는 그 블럭 안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트라이 캐치라는 예외 처리가 있는데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트라이 캐치로 묶어서 표현하는 건데요. 이거는 예유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를 막 해결해 주거나 오류를 이렇게 없애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갑자기 프로그램이 이렇게 시행하다가 멈췄을 때 이게 어떤 문제점으로 멈췄는지를 알기 쉽게 해줍니다. 즉 갑자기 멈추면 이게 오류가 나서 멈춘 건지 컴퓨터 자체에 처리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수 있을 때 이게 뭐 나누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계산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든지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출력해 주고 멈춘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용자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멈추면 이걸 기다리라고 하는 건지 잘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러한 트라이 캐치라는 것을 묶어서 자 파일 처리를 하게 되면 파일이 열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묶어서 이 부분에서 정말 파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쪽에 가서 처리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자바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불러다가 처리를 시키는 것이고 또 없을 때는 저희가 이제 자세히 좀 만들기도 할 수 있고 이게 트라이 캐치가 되겠고 그게 예외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되는 연산자들을 보게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항 괄호가 가장 우선순위가 크고요. 그 다음에는 단항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크죠. 그리고는 산술, 관계, 논리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산술 연산자, 그 다음에 이항 연산자, 부호 연산자 나오네요.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 그 다음에 이건 단항 연산자,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고요. 그리고 비교 연산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 비트 연산자, 그 다음에 쉬프트 연산자, 그 다음에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은 이거는 복합 연산자예요. 그래서 대입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가 합해진 거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산자. 이건 자바에서 쓰이는 연산자는 C++나 C 언어에서 쓰였던 연산자하고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대부분의 언어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것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객체 제한 개념에 들어가서
클래스부터 그 다음에 상속, 그리고 다형성 등등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